이 여인을 어찌할 셈이냐? 죄를 지었으니 벌을 받아야 합니다. 전 잘못이 없어요. 재고 싶구나. 굶주린 조선을 구한 흑투성이 손. 여러분, 혹시 굶주림이 온 세상을 뿌리째 흔들었던 그 시절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세요? 본격적인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그 참혹했던 시대의 한복판에서 사람들의 싸늘한 멸시 속에서도 결코 빛을 잃지 않았던 한 여인, 복순이 겪었던 정말 놀라운 기적 같은 이야기가 시작된다고 해요. 그녀의 이야기는 그저 한 사람의 역경을 넘어서 희망이라는 작은 씨앗이 어떻게 메마른 땅에서도 싹을 틔울 수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것 같았어요. 그 해는 정말 조선 팔도 전체에 마른 바람만 싱싱 불어 닥치던 모두가 두려워하던 때였어요. 땅은 마치 누군가 칼로 그어놓은 것처럼 깊게 갈라져 있었고 노는 바싹 말라붙어 쩍쩍 금이 갔어요. 푸른 곡식 한 톨은 고사하고 풀 한 포기조차 찾아보기 힘들었답니다. 사람들의 눈동자에서는 생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고요. 마치 깊은 우물 속처럼 텅 비어 있었어요. 오직 뼛속까지 시린 굶주림만이 그들의 몸과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듯 보였어요. 거리에서는 마른 기침 소리나 헐떡이는 숨소리만 간간히 들릴 뿐 활기찬 웃음소리는 이미 오래전에 사라졌어요. 언제나 시끌벅적해야 할 장터도 이미 오래전에 그 활기를 잃어버린 채였어요. 듬성듬성 자리를 지키는 몇몇 상인들도 기운이 없어 보였고요. 그런데 유독 한쪽 구석만큼은 이상하게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다고 해요. 사람들의 시선이 그곳에 집중되어 있었어요. 바로 그곳에는 굵은 밧줄에 두 손이 꽁꽁 묶인 채 온몸에 흙먼지를 뒤집어 쓴 한 거구의 여인이 앉아 있었거든요. 그녀가 바로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복순이었어요. 그녀는 그 큰 몸집 때문에 사람들에게 밥만 축내는 식충이라며 손가락질을 당했답니다. 굶어 죽어가는 이런 끔찍한 시대에 남들보다 훨씬 많은 양의 음식을 먹을 수밖에 없는 그녀를 누가 감히 탐낼 수 있었겠어요. 사람들의 시선에는 동정심보다는 차가운 비웃음과 경멸이 가득했어요. 복수는 그 모든 시선이 마치 칼날처럼 자신을 꿰뚫는 것을 느꼈지만 감히 고개를 들 수 없었어요. 지나가던 사람들은 혀를 차거나 비웃는 말을 중얼거리며 복순을 쳐다보지도 않고 지나쳐갔어요. 그때 앙상하게 마른 팔다리를 가진 상인 한 명이 마른 기침을 콜록거리며 복순에게 다가왔어요. 그의 눈에는 초조함과 짜증이 역력했어요. 그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는 듯 손에 든 가느다란 채찍을 휘익 소리가 나도록 허공에 휘두르더니 복순의 등짝을 찰싹 때렸답니다. 이런 쓸모없는 것, 빨리 팔려나가야지.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게냐? 상인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장터에 울려 퍼졌어요. 복순은 그저 채찍의 아픔을 묵묵히 견디며 고개를 더욱 깊이 떨구었답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흙먼지 낀 긴 속눈썹 아래로 살짝 보이는 그녀의 큰 눈망울에는 모든 것을 체념한 듯한 빛과 함께 아주 희미하게 정말 알아보기 힘든 슬픔이 깊게 서려 있었어요. 그녀의 심장은 쿵쿵 하고 느리게 뛰고 있었지만 그 심장이 무엇을 갈망하는지조차 잊어버린 것 같았어요. 바로 그때였어요. 저 멀리서 흰 수염을 휘날리는 한 노양반이 비틀거리며 사람들 틈을 헤치고 이쪽으로 걸어오는 모습이 보였답니다. 그의 걸음걸이는 힘없이 흔들렸지만 그의 눈빛만큼은 어딘가 단단해 보였어요.
그의 주름진 손에는 이 굶주린 시대의 천금과도 같은 엽전 20냥이 묵직하게 들려 있었죠. 엽전이 달랑거릴 때마다 나는 짤랑거리는 소리는 주변의 모든 시선을 순식간에 그에게로 집중시켰어요. 주변에서는 아이고, 저 노인네 노망이 났나 봐. 저 덩치 큰 것을 왜 사려고 하는 거야. 제정신이 아니지. 하는 수군거림과 함께 비난 섞인 웅성거림이 터져나왔어요. 복수는 감히 고개를 들지 못했지만 노양반의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지는 것을 느꼈어요. 왠지 모를 불안감과 함께 아주 작지만 간절한 희망의 실오라기가 그녀의 심장을 스치는 듯 했어요. 이 여종을 내게 파시오. 20냥이면 넉넉할 테지. 노양반은 망설임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단호한 눈빛으로 상인을 응시했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나이 든 사람 특유의 긁는 듯한 소리가 섞여 있었지만 그 안에 묘한 힘이 느껴졌답니다. 상인은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설마 누가 이 식충이를 살이라고는 생각도 못했으니까요. 노양반은 더 이상 말없이 엽전 20냥을 바닥에 짤랑 소리가 나게 던졌고 복수는 눈 깜짝할 사이에 묶여있던 밧줄이 풀리며 노양반의 뒤를 따라 그의 집으로 끌려갔어요. 그녀는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얼떨떨한 채로 그저 노양반의 뒤를 말없이 따를 뿐이었답니다.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흙먼지가 풀풀 날렸고 그녀의 심장은 새로운 운명 앞에서 불안하게 쿵쾅거렸어요. 하지만 노양반의 집에 복순이 도착하자마자 집안을 지키던 안주인과 며느리 윤 씨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버렸답니다. 이미 굶주림 때문에 온 집안이 비상인데 저런 황소 같은 식탐을 가진 여종이 들어오다니 그들의 눈에는 공포와 함께 분노가 일렁였어요. 윤 씨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아버님을 바라보더니 참지 못하고 울분을 토해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날카로운 비명처럼 집안에 울려 퍼졌답니다. 아버님, 아버님께서는 지금 정말 제 정신이세요? 온 백성이 굶어 죽어가는 이 난리통에 어떻게 저런 짐승 같은 식성을 가진 여종을 사 오실 수가 있으세요? 저희 집안의 재산까지 다 거덜낼 작정이시냐고요. 당장 저 여인을 내쫓으세요. 어서요. 윤 씨의 날카로운 비명에 복수는 저도 모르게 온몸을 움찔했어요. 그녀의 커다란 어깨가 안으로 잔뜩 움츠러들었고 시선은 다시 바닥을 향했어요. 윤 씨의 얼굴은 분노로 인해 붉게 달아올라 있었고 핏줄이 선 목소리는 가늘게 떨리고 있었답니다. 복수는 그 모습에 또다시 찾아온 멸시를 직감했어요. 과연 복수는 이 낯선 집에서 윤 씨의 매서운 눈초리 아래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그녀를 향한 윤 씨, 멸시와 차가운 시선은 이제 겨우 시작에 불과했던 것 같았어요. 복순의 심장은 마치 얼음장처럼 차갑게 식어가는 듯 했답니다. 노양반의 집에 온 복순에게는 따뜻한 아궁이 근처는 꿈도 꿀 수 없는 곳이었어요. 쨍한 겨울바람이 살을 애는 장작더미에서 복수는 매일같이 도끼질을 해야 했죠. 식사는 더 비참했어요. 남들이 먹다 남은 찬밥과 시든 나물, 그마저도 윤 씨의 눈치를 보며 겨우 얻어먹는 눈칫밥이었어요. 며느리 윤 씨는 시도 때도 없이 복순을 불러온가 허드렛 일을 시켰어요. 무거운 물동이를 나르게 하고 빨래는 산더미처럼 쌓아두었죠. 그녀의 입에서는 단 한 번도 복순을 향한 고운 말이 나온 적이 없었어요. 늘 밥만 축내는 짐승, 쓸모없는 몸뚱이라는 독한 말들이 쏟아져 나왔죠.
복순아, 너는 손이 없어, 발이 없어. 저 장작은 누가 패놓을 것이며 저 빨래는 누가 다 삶아낼 것이냐. 얼른 가서 일이나 해. 괜히 부엌 근처에서 얼쩡거리지 말고. 복수는 묵묵히 시키는 대로 했어요. 그녀의 손은 어느새 거친 나무 껍질처럼 변했고 피부는 차가운 바람에 트고 갈라져 있었죠. 하지만 그녀는 아무도 모르게 숨겨진 자신만의 시간을 가졌어요. 모두가 잠든 깊은 밤, 복수는 몰래 부엌으로 향했어요. 윤 씨가 버리라고 내버린 무청시래기, 바닥에 떨어진 콩 몇 알, 그리고 찌개 끓이고 남은 자투리 두부, 조각을 소중하게 모았죠. 작은 불씨 하나를 피워 올린 그녀의 손길은 기교가 넘쳤어요. 마치 춤을 추듯 재료들을 다듬고 숨겨둔 소금과 간장으로 간을 맞췄죠. 매일 밤 그렇게 만들어진 소박한 음식이 있었어요. 비록 버려진 재료로 만들었지만 그 어떤 진수성찬보다도 정성이 가득 담긴 음식이었죠. 복수는 그 음식을 몰래 다른 배고픈 하인들에게 나눠주었어요. 허기진 얼굴로 그 음식을 받아든 하인들의 눈빛에는 감격과 함께 의아함이 서려 있었죠. 복순아, 이건 대체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어디서 구했느냐? 복수는 그저 희미하게 웃을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굶주림에 지친 이들에게 그녀의 음식은 작은 위로이자 희망이 되었죠. 그녀의 비범한 재능이 서서히 드러날 조짐을 보이고 있었어요. 하지만 윤 씨는 여전히 복순을 밤만 축내는 천한 종으로 여겼어요. 과연 복순의 진가는 언제쯤 세상에 알려질 수 있을까요? 시간은 마치 쏜살같이 흐르는 시냇물처럼 흘러갔고 매서운 겨울바람이 더욱 거세게 불어왔어요. 어느덧 노양반의 생신이 성큼 다가왔다는 걸 모두가 느끼고 있었어요. 노양반은 오랜 지병으로 인해 기력이 마치 겨울날의 앙상한 가지처럼 더욱 쇠약해져 가고 있었어요. 그의 눈빛에서는 생기가 희미해져 있었고 미미한 기침 소리가 방 안에 정막을 이따금씩 깨뜨리곤 했어요.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날이 점점 늘어갔으니 그의 안색은 마치 먹구름이라도 들이온 듯 어두워 보였답니다. 며느리 윤 씨의 마음속에는 마치 천근만근의 바위라도 얹어놓은 듯한 무거운 압박감이 자리하고 있었어요. 시아버지의 생신상은 단순한 잔치가 아니라 며느리로서 자신의 존재 가치를 증명하고 이 집안의 안주인으로서의 확고한 위치를 다질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했어요. 만약 이 중요한 기회를 놓친다면 평생 고개 숙인 채 살아가야 할 것 같았죠. 그녀의 마음속은 불안감과 초조함으로 가득했어요. 며칠 밤낮으로 윤 씨는 집안 곳곳을 뛰어다니며 귀하디귀한 재료들을 구해다 부엌으로 날랐어요. 그녀의 얼굴에는 깊어진 다크서클과 피로의 흔적이 역력했지만 멈출 수는 없었답니다. 부엌은 마치 작은 전쟁터처럼 분주하게 돌아갔어요. 특히 시아버지의 병안에 좋다는 귀한 약재와 바다의 기운을 담은 해산물을 넣어 정성껏 만드는 생신국은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요리였어요. 이 국 하나로 시아버지의 입맛을 돋우고 가라앉은 기력을 되찾게 해드려야 한다는 사명감이 윤 씨의 어깨를 짓눌렀어요. 그녀는 잠시 숨을 고르고 모든 하인들을 내보내 부엌을 비우게 했어요. 이 중요한 순간만큼은 자신의 손으로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내고 싶었거든요. 온 신경을 마치 팽팽하게 당겨진 활시위처럼 집중하며 국을 끓이던 윤 씨는 그만 순간의 방심으로 손이 스르륵 미끄러지는
미묘한 감각을 느꼈어요. 찰나의 순간이었지만 그 감각은 마치 천둥처럼 그녀의 신경을 강타하는 듯 했어요. 이내 탕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솥 안에 뜨거운 국물, 위로 맑고 투명했던 녹색 액체가 마치 물감이라도 풀어놓은 듯 빠르게 번져나가기 시작했어요. 그 순간 부엌 안에는 희미하게 스며드는 비릿하면서도 씁쓸한 기운이 감돌았죠. 바로 귀한 재료 중 하나인 민어이 쓸개가 터져버린 것이었어요. 쓸개가 터지면서 국물은 순식간에 역한 쓴맛으로 가득 차버렸답니다. 윤 씨의 눈동자는 마치 지진이라도 난 듯 흔들리고 얼굴은 마치 백지처럼 새하얗게 질려버렸어요. 그녀의 입술은 파르르 떨렸고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는 듯한 충격을 느꼈어요. 아니, 이게 무슨, 망했어. 이걸 어쩐단 말이야. 내 모든 노력이 윤 씨의 날카로운 비명소리가 조용했던 부엌을 가르며 퍼져나갔어요. 그 소리에 놀란 안주인이 급히 부엌문 앞까지 달려왔어요. 쿵 하는 발걸음 소리가 긴장감을 더했어요. 안주인의 시선은 순간 멈칫하더니 쓴맛으로 가득 찬 국물을 발견했어요. 안주인의 얼굴은 마치 얼음처럼 차갑게 굳어버렸답니다. 노양반의 생신상에 올릴 가장 중요하고 정성스러운 국을 망쳐버린 며느리를 향한 깊은 실망감과 함께 차가운 분노가 그녀의 눈빛에 역력하게 서려 있었어요. 안주인은 천천히 윤 씨에게 다가갔어요. 이게 지금 무슨 짓이냐, 윤 씨. 네. 시아버지의 병환을 생각해서 온 마음을 다해 귀하게 준비한 것을 이렇게 한순간에 망쳐놓다니 대체 정신이 있는 게냐? 응? 이 중요한 순간에 안주인의 준엄한 질책에 윤 씨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차마 들지 못했어요. 그녀의 눈가에는 금방이라도 눈물이 쏟아질 듯 했지만 그보다 더 강한 당황함과 초조함이 번뜩이고 있었어요. 윤 씨의 심장은 미친 듯이 쿵쾅거렸고 손끝은 차갑게 식어가는 듯 했어요. 이대로는 안 돼.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 실수를 감춰야 해. 그녀의 머릿속은 온통 이런 생각들로 가득 찼어요. 그녀는 곧바로 자신의 실수를 감추기 위해 허둥지둥 버려야 할 국물과 터진 쓸개 그리고 아까운 재료들을 마치 죄를 숨기려는 사람처럼 황급히 감추려 했어요. 그리고 그 순간 마치 번개처럼 한 가지 생각이 스쳤어요. 그녀는 모든 화살을 어딘가에서 조용히 일하고 있을 복순에게 돌렸어요. 마침 복순은 잠시 부엌 근처에 있는 창고에서 땔감이라도 정리하고 있었는지 부엌 쪽으로 고개를 빼꼼 내밀고 있는 참이었어요. 복순아, 너는 당장 가서 마당에 쌓인 눈이나 쓸어. 부엌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마. 쓸데없는 짐승 같은 것이 어딜 감히 부엌에 들어오려 해. 너 때문에 내가 다 일을 망쳤잖아. 어서 안 나가고 뭐해. 갑작스러운 윤 씨의 버럭거리는 비난에 복수는 영문도 모른 채 크게 놀랐어요. 그녀의 얼굴에는 어리둥절함이 가득했죠. 왜 갑자기 자신에게 이런 화를 내는지, 무슨 잘못을 저질렀는지 전혀 알 수 없었지만 윤 씨의 매서운 눈빛과 싸늘한 목소리에 복수는 감히 대항할 엄두도 내지 못했어요. 그저 얼어붙은 듯 뻣뻣해진 몸으로 꾸벅 고개를 숙였어요. 복수는 그렇게 아무런 해명도 하지 못한 채 부엌에서 마치 죄인처럼 쫓겨났어요. 밖으로 나온 복순의 볼에는 차가운 겨울바람이 스쳐 지나갔지만 그녀의 마음속은 그보다 더 차가운 서러움으로 가득했답니다. 노양반의 생신상은
이제 어떻게 될까요? 망쳐버린 국물과 분노에 찬 윤 씨의 시선 아래 아무것도 모르는 복순에게는 과연 어떤 가혹한 운명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궁금해지네요. 그날 새벽녘이었어요. 아직 동쪽 하늘에는 검푸른 기운이 가득했고 별들이 희미하게 반짝였어요. 온 세상이 깊은 잠에 빠져들었던 고요한 시간이었죠. 노양반댁 부엌안은 찬 공기가 쨍하게 감돌았어요. 며칠 전부터 쌓인 재료들의 꿉꿉한 냄새가 코끝을 찔렀지만 윤 씨 부인이 망쳐버린 민어국의 쓰디쓴 비린내는 그 모든 냄새를 압도하는 듯 했어요. 국을 끓이려다 버려진 귀한 재료들이 차가운 흙바닥에 아무렇게나 나뒹굴고 있었어요. 찢어진 민어 살점이며 터져버린 쓸개에서 흘러나온 시커먼 액체가 엉겨붙어 있었고 그 옆에는 손질하다 만무 조각들이 메마르게 널려 있었죠. 그 광경은 마치 전쟁터의 잔해 같았어요. 그때였어요. 마치 그림자처럼 아주 조용하게 부엌 문이 스르륵 열리고 복순의 모습이 어둠 속으로 스며들었답니다. 그녀의 낡고 해진 저고리가 차가운 새벽 공기 속에서 더욱 초라해 보였어요. 뼈만 앙상하게 남은 그녀의 어깨가 살짝 들썩이는 것이 보였는데 아마 추위를 이기려는 듯 했죠. 복수는 발소리 하나 내지 않고 조심스럽게 부엌 안으로 걸어 들어갔어요. 그녀의 시선은 곧바로 바닥에 흩어져 있는 재료들에 닿았답니다. 버려진 재료들을 보는 순간 그녀의 마음속에는 설명할 수 없는 안타까움이 밀려들었어요. 이 귀한 재료들을 이렇게 버리다니 하는 생각이 스쳤을 거예요. 윤 씨 부인이 부엌을 나설 때 내뿜던 싸늘한 한숨과 분노에 찬 목소리가 귓가에 다시 맴도는 듯 했죠. 복수는 잠시 망설이는 듯 눈썹을 아주 미세하게 찡그렸어요. 자신의 보잘것없는 처지를 다시 한번 깨닫는 순간이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노양반의 쇠약해진 얼굴이 머릿속에 떠오르자 그녀의 마음은 곧 단단하게 굳어졌어요. 그녀는 허리를 굽혀 터져 버린 민어 쓸개 때문에 버려진 귀한 재료들을 조심스럽게 살피기 시작했어요. 바닥에 주저앉아 무릎으로 차가운 기운이 스며드는 것도 잊은 채 손가락으로 민어 살점을 하나하나 들춰보았답니다. 쓸개가 터져 검게 변해버린 부분과 아직 싱싱한 부분을 구분하며 그녀의 큰 손은 망설임 없이 재료들을 분류하고 상하지 않은 부분들을 놀랍도록 빠르게 골라내기 시작했죠. 그녀의 손은 비록 거칠고 투박했지만 그 움직임에는 오랜 세월 익힌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섬세함이 묻어 있었어요. 어둠 속에서도 그녀의 눈빛은 마치 밤하늘의 별처럼 혹은 희미하게 빛나는 등불처럼 형형하게 빛났어요. 아직 살릴 수 있어 분명히 하는 강한 의지가 느껴지는 눈빛이었답니다. 복수는 부엌 한편 아무도 모르게 숨겨둔 작은 양념 단지를 꺼냈어요. 그 단지는 아마도 그녀가 밥을 먹을 때 조금씩 아껴두었거나 혹독한 노동으로 받은 품삯 대신 얻었을 최소한의 양념이었을 거예요. 참기름 한 방울, 간장, 아주 조금 그리고 마늘 다진 것이 전부였지만 그녀에게는 그 어떤 진귀한 재료보다도 소중한 보물이었죠. 복수는 찬 아궁이 앞에 쭈그리고 앉아 차가운 잿더미 속에서 불씨를 찾아 다시 불을 지피기 시작했어요. 마른 솔잎과 장가지들이 타닥타닥 소리를 내며 작게 타오르기 시작했고 이내 희미한 온기가 부엌 전체로 퍼져나갔답니다. 냄비에 물을 붓고 골라낸 재료들을 정성스럽게 넣고는
국물을 끓이기 시작했죠. 그녀의 손놀림은 거친 겉모습과는 사뭇 다르게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섬세하고 능숙했어요. 무자르는 칼질은 비록 낡은 칼이었지만 물 흐르듯 유려했고 민어살을 발라내는 손가락은 마치 살아있는 생명을 다루듯 조심스러웠어요. 버려질 뻔한 재료들이 그녀의 손에서 마치 다시 태어나는 순간이었답니다. 쓴맛을 잡기 위해 그녀는 오랜 경험에서 우러나온 비법들을 사용했어요. 쓴맛의 근원인 쓸개 부분을 완벽하게 제거하고 그 위에 신선한 물을 여러 번 갈아부어 끓여내는 인내심을 보였죠. 그리고 살짝 데쳐낸 무청을 넣어 씁쓸한 맛을 중화시키고 집에서 직접 담근 고추장 아주 소량을 풀어 깊은 감칠맛을 더했어요. 양념이 부족했지만 그녀는 부족한 재료를 메우기 위해 자신의 모든 정성을 몇 배로 더했답니다. 냄비에서 피어나는 따뜻한 김은 희미한 달빛과 어우러져 신비로운 광경을 연출했어요. 부엌은 어느새 따뜻한 온기와 맛있는 냄새로 가득 찼죠. 복수는 그렇게 밤새도록 국물을 다시 끓여냈어요. 그녀의 이마에는 송골송골 땀방울이 맺혔고 피곤한 눈꺼풀은 천근만근 무거웠지만 그녀는 노양반의 얼굴을 떠올리며 젓가락으로 국물을 맛보고 또 맛봤답니다. 이 정도면 드실 만하겠지 하는 조그만 희망이 그녀의 지친 마음을 위로했어요. 아침 해가 뜨기 직전 노양반은 심한 기침으로 잠에서 깨어났어요. 그의 쇠약한 폐는 밤새도록 괴로운 소리를 내었고 목은 바싹 말라 마치 사막처럼 건조했죠. 그는 이불을 걷고 무거운 몸을 이끌고 자리에서 일어났답니다. 흐트러진 상투를 매만질 기력도 없이 오직 목마름을 이기지 못하고 부엌으로 향했어요. 그의 낡은 옷에서는 퀴퀴한 한약 냄새가 났고 걸음걸이도 한없이 위태로워 보였어요. 부엌 문턱을 넘어서자 희미한 불빛 아래 새로운 국물이 눈에 들어왔어요. 놀랍게도 냄비에서는 따뜻한 김이 피어오르고 있었고 코끝을 간지리는 구수하고 시원한 냄새가 그의 비어있는 속을 자극했어요. 아니, 누가 이 새벽에 국을 다시 끓였단 말인가? 노양반은 의아한 표정으로 가느다란 눈을 가늘게 떴어요. 어젯밤 윤씨 부인이 망쳐버린 민어국의 쓰디쓴 잔향이 아직 남아있었기에 이 새로운 냄새는 그에게 더욱 충격적으로 다가왔죠. 그는 조심스럽게 국자로 국물 안 모금을 떠서 숟가락을 들었어요. 노양반은 망설였어요. 혹시 어젯밤 그 국인가 하는 불안감에 미간이 살짝 찌푸려졌죠. 하지만 냄새가 너무나도 좋았기에 그는 천천히 숟가락을 입가로 가져갔답니다. 따뜻한 국물이 입술에 닿는 순간 그 온기가 온몸으로 퍼지는 것을 느꼈어요. 조심스럽게 국물 한 모금을 입에 넣는 순간 그의 쇠약했던 몸에 마치 전류가 흐르는 듯한 강렬한 전율이 흘렀답니다.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입안 가득 퍼지는 깊고 시원한 맛은 그가 잊었던 미각을 다시 깨우는 듯 했어요. 민어 특유의 고소함과 시원함 그리고 알 수 없는 향긋함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있었죠. 이것은 분명 그는 눈을 질끈 감았다 떴어요. 이 국물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었어요. 잃어버렸던 활력, 희망, 그리고 잊었던 생명의 불꽃을 다시 피우는 듯한 경이로운 맛이었답니다. 노양반의 핏기 없던 얼굴에 미세한 홍조가 돌았고 그의 눈동자에는 생기가 다시 찾아드는 듯 했어요. 으브브, 이게 대체 이 맛은 이토록 깊은 맛은 양반의 눈빛이 마치 격렬한
폭풍우를 만난 배처럼 흔들렸어요. 그의 입가에는 놀라움과 함께 알 수 없는 감동이 스쳐 지나갔죠. 그는 복순이 단순한 밥만 축내는 식충이가 아니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느꼈어요. 아니, 직감하는 정도가 아니라 온몸으로 깨달았답니다. 이 국물은 천하고 보잘것없는 종의 손에서 나올 수 있는 맛이 아니었거든요. 이 맛은 마치 하늘이 내린 재능,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한 능력이 담긴 맛이었어요. 그녀의 손은 분명 쇠락해가는 자신의 가문을 일으킬 신의 손이라는 것을 그는 온몸으로 느끼며 깨달았죠. 노양반은 며느리 윤 씨의 고약한 표정과 복순을 향해 쏟아내던 모진 말들을 떠올렸어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며느리 윤 씨가 복순이 비범한 재능을 감추려는 의도 때문이라는 것을 한순간에 알아차렸답니다. 그의 가슴 속에서는 배신감과 함께 서늘한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그의 얼굴에는 미세한 표정 변화조차 없었어요. 하지만 노양반은 성급하게 진실을 드러내지 않았어요. 그의 깊은 눈동자 속에는 이미 복잡한 생각들이 오고 가는 듯 했어요. 그는 윤 씨의 성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에 지금 당장 복순의 재능을 밝힌다면 자칫 복순이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을 직감했답니다. 그녀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그리고 자신의 가문을 위해 더 큰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라도 잠시 진실을 묵인하기로 결심했죠. 노양반의 가슴 속에는 알 수 없는 희망과 함께 새로운 계획이 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의 뇌리에는 수많은 생각들이 스쳐 지나갔을 거예요. 이 아이의 재능을 어떻게 하면 빛을 보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아이의 손으로 우리 가문을 다시 일으킬 수 있을까? 하는 깊은 고민과 함께 그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활기 어린 기운이 깃들기 시작했답니다. 과연 노양반은 복순에 숨겨진 재능을 어떻게 세상에 드러내고 또 어떤 놀라운 기적을 만들어낼까요? 다음 이야기가 정말 궁금해졌어요. 윤씨 마님은 그야말로 온 조선 팔도에서 요리 천재라는 칭송을 받는 인물이 되었지 뭐예요? 노양반의 생신상으로 시작된 소문은 마치 봄바람에 퍼지는 꽃향기처럼 빠르게 삽시간에 사방팔방으로 퍼져나갔어요. 사람들이 멀리서도 윤씨 마님의 음식을 맛보러 몰려들었고 다들 흉년에도 어쩜 그리 기막히고 새로운 음식을 낼 수 있는지 궁금해하며 혀를 내둘렀지 뭐예요? 그들의 입에서는 연신 감탄사가 쏟아져 나왔어요. 어쩌면 이런 맛을 낼 수 있단 말이오? 정말 신이 내린 솜씨가 분명하오. 같은 말들이었죠. 윤씨 마님의 얼굴에는 늘 만족스러운 미소가 떠나질 않았어요. 옅게 드리워진 그 미소는 마치 잘 익은 과일처럼 탐스러웠지만 그녀의 눈빛 속에는 아주 미세한 하지만 분명히 감지되는 알 수 없는 불안감이 그림자처럼 드리워져 있었어요. 마치 언제 터질지 모르는 비밀을 품고 있는 사람처럼 말이지요. 그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이 모든 명성이 언젠가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리면 어쩌지? 이 모든 칭송이, 이 모든 사람들의 존경이 한순간에 사라져 버리면 어쩌지? 하는 걱정이었지 뭐예요? 한편 매일 밤 깊은 시간이 되면 노양반은 복순이를 몰래 찾아가곤 했어요. 캄캄한 밤하늘에는 별들이 가물가물 빛나고 정적만이 가득한 시간이었죠. 노양반은 언제나처럼 귀한 식재료들을 보따리에 싸서 복순에게 조용히 건네주곤 했어요. 윤씨 마님 몰래 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노양반의 발걸음은 조심스러웠고
그의 그림자는 길게 늘어졌다가 짧아지기를 반복했어요. 보따리 안에는 귀한 산청꿀과 이름, 모를 약재들, 그리고 평소에는 서민들은 꿈도 꾸지 못할 산의 진미들이 가득 담겨 있었답니다. 복순이는 그 보따리를 받아들 때마다 차가운 손가락 끝으로 재료들의 온기를 느끼곤 했어요. 달콤한 꿀 냄새가 희미하게 코끝을 간지럽히고 약재 특유의 깊은 향이 마음을 안정시켜주는 것 같았지 뭐예요? 복순아, 이것들을 잘 보관해 두거라. 아무에게도 들키지 않도록 말이다. 노양반은 조용히 속삭였어요. 그의 목소리는 낮고 진중했답니다. 언젠가 너의 이 흙투성이 손에서 진정으로 굶주린 백성을 위로하고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질 따뜻한 음식이 꽃처럼 피어날 것이니 나는 그리 믿고 있단다. 복순아, 노양반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확신에 차 있었어요. 마치 먼 미래를 내다보는 현자의 눈빛 같았지 뭐예요? 복순이는 그 말이 무게를 온몸으로 느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녀는 그 귀한 재료들을 자신의 목숨처럼 소중히 다루며 아무도 모르게 늦은 밤중에 작은 부엌에서 정성껏 음식을 만들었어요. 밤마다 부엌에는 은은한 불빛이 새어나왔고 고소하거나 달큰한 냄새가 희미하게 퍼지곤 했지만 아무도 그 냄새의 출처를 알아채지 못했지 뭐예요? 윤씨 마님은 여전히 복순이가 만든 그 음식들을 자신의 이름으로 당당하게 내놓으며 명성을 쌓아갔어요. 그녀의 인기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았고 사람들은 윤씨 마님을 음식의 신이라 부르기까지 했어요. 하지만 그럴수록 윤씨 마님의 불안은 마치 어둠 속에서 자라나는 그림자처럼 더욱 커져만 갔어요. 복순이의 존재 자체가 윤씨 마님에게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과 같았으니까요. 그녀의 심장은 늘 불안하게 두근거렸고 작은 인기척에도 깜짝 놀라 주위를 두리번거리곤 했어요. 혹시 누가 진실을 알게 되면 어쩌지? 내가 이 모든 것을 잃게 되면 어쩌지? 하는 생각들이 그녀의 머릿속을 끊임없이 맴돌았어요. 윤씨 마님의 표정은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차갑게 굳어져 갔고 입술은 얇고 딱딱하게 다물어졌어요. 그 미소 뒤편에 숨겨진 불안은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을 정도로 그녀의 얼굴에 그대로 드러났지 뭐예요? 결국 윤씨 마님은 감당할 수 없는 불안감에 휩싸여 끔찍한 결정을 내리고 말았어요. 어느 날 새벽녘 아직 동이 트지 않은 시각이었죠. 그녀는 복순이를 별채 뒤편에 낡고 음침한 광으로 끌고 갔어요. 광의 문이 삐걱이는 소리가 정적을 깼고 먼지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복순이는 영문도 모른 채 차가운 바닥에 주저앉았고 윤씨 마님은 아무 말 없이 차가운 눈빛으로 복순이를 바라볼 뿐이었어요. 좁고 어두운 광은 복순이에게 이제 유일한 공간이 되었어요. 차가운 흙바닥과 거미줄, 가득한 천장이 그녀를 억누르는 것 같았죠. 빛 한 점 들지 않는 그곳에서 복순이는 외로운 시간들을 보내야 했어요. 복순이의 손에서 나온 음식은 이전보다 더욱 화려하고 기묘한 모습으로 사람들이 입에 오르내렸어요. 광에 갇힌 채 노양반이 몰래 넣어주는 재료들로 음식을 만들었으니 그 음식에는 복순이의 슬픔과 절망 그리고 알 수 없는 애처로움까지 담겨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사람들은 그 신비로운 맛에 열광했지만 정작 그 음식들을 만든 복순이의 눈빛은 갈수록 깊은 상처로 물들어갔어요. 그녀는 말없이 차가운 흙바닥에 주저앉아
거칠고 차가운 벽을 쓰다듬을 뿐이었어요. 손끝으로 느껴지는 거친 흙이, 감촉과 차가운 온기가 그녀의 마음에 스며드는 듯했죠. 창살 없는 창문, 밖으로 희미하게 들려오는 세상의 소리들은 그녀에게는 너무나도 멀고 아득하게 느껴졌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아직 해가 완전히 뜨지도 않았는데 윤씨 마님은 평소보다도 더 일찍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녀의 얼굴에는 어제의 불안, 대신 알 수 없는 비장함이 감돌았지 뭐예요? 그녀는 복순이가 밤새 만든 어육장을 들고 마님들 모임으로 향했어요. 어육장의 윤기 흐르는 표면은 마치 거울처럼 빛났고 그 안에 담긴 깊은 맛은 윤씨 마님의 명성을 더욱 빛내줄 것이 분명했어요. 하지만 낡은 광에 갇힌 복순이의 운명은 아무도 알지 못했답니다. 과연 복순이는 그 광에서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까요? 그녀의 앞날은 과연 어떻게 될까요?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 뭐예요? 그 무렵 조선 백성들의 깊어진 고통을 직접 살피기 위해 몰래 궁을 나서 암행 중이셨던 세자 저하께서는 마침 온양을 지날 때 요리 천재 윤씨라는 기이한 소문을 듣게 되셨어요. 백성들은 굶주려 죽어가는데 한 집안에서는 천재라는 칭호까지 얻으며 호화로운 음식을 만든다는 이야기가 세자 저하의 귀에 거슬렸지요. 그래서 세자께서는 평범한 선비, 복장을 단정하게 갖춰 입고 몇몇 호위 무사들을 멀찍이 따르게 한 채 직접 윤씨 댁을 찾으셨답니다. 그는 겉으로는 허름한 행색의 길손처럼 보였지만 그의 눈빛 속에는 날카로운 지성과 백성을 향한 깊은 연민이 서려 있어서 마치 모든 것을 꿰뚫어 볼 듯 번뜩였어요. 세자는 윤씨 댁의 소슬대문을 조용히 두드리셨어요. 안에서 마중 나온 하인의 표정에는 의뢰 있는 손님을 맞듯 건성으로 보이는 피로함이 살짝 비쳤지만 곧 세자의 점잖은 태도에 인해 공손해졌어요. 윤 씨는 세자가 소문을 듣고 찾아온 것을 알고는 꽤 의기양양한 표정을 지으셨어요. 평소에도 자신의 명성을 대단히 자랑스러워하는 분이셨거든요. 그녀는 세자 앞에서도 자신의 요리 솜씨를 한껏 뽐내기 위해 그야말로 휘황찬란한 음식들을 상다리가 휘어지게 차려내셨어요. 갓 쪄낸 듯 촉촉한 전복찜 위에는 오색 찬란한 고명들이 마치 보석처럼 흩뿌려져 있었고요. 귀하다는 송이버섯과 해삼 그리고 귀한 육류들이 보기 좋게 담겨 있었어요. 그릇마다 진귀한 재료들이 가득했고 그 향기 또한 코를 자극하며 입맛을 다시게 만들었답니다. 세자는 상에 차려진 음식을 물끄러미 바라보셨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나무랄 데 없는, 아니 오히려 너무나 완벽해 보이는 한상이었죠. 이토록 화려한 음식이구나 하고 세자께서는 잠시 감탄사를 마음속으로 삼키셨어요. 하지만 그 순간 세자의 미간이 아주 살짝 찌푸려졌답니다. 그는 조용히 수저를 들어 맛깔스러운 전복 한 점을 입에 넣으셨어요. 씹을수록 느껴지는 감칠맛은 분명 뛰어났지만 어딘가 모르게 비어있는 듯한 느낌을 지울 수 없었거든요. 입안 가득 퍼지는 진귀한 맛의 향연 속에서도 세자는 무언가 중요한 것이 빠져있다는 아쉬움을 느끼셨어요. 마치 화려한 비단옷을 입었지만 그 안에 따뜻한 온기가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셨어요. 음식이 참으로 곱고 귀하오. 겉모습은 흠잡을 데가 없이 훌륭하구려. 허나 어찌된 일인지 이 음식에서는 만인의 고단함을 어루만지는 따스한 혼이 느껴지지 않는군요. 마치 재료들이 각자
따로 놀고 있는 듯하오. 거칠에만 번지르르 할 뿐 진정한 생명력이나 정성스러운 마음이 담겨 있지 않은 듯하오이다. 세자 저하의 날카로운 지적에 윤씨 마님의 얼굴에서는 순간적으로 당혹감이 스쳤어요. 그녀는 황급히 미소를 지으며 아무렇지 않은 척하려 애썼지만 세자께서는 이미 그 미세한 변화를 놓치지 않으셨답니다. 저녁 식사 후 세자께서는 좀 더 머물며 윤씨 댁의 생활을 살피고 싶다고 말씀하셨고 윤 씨는 자신의 명성을 드높일 기회라고 생각하셨는지 흔쾌히 허락했어요. 세자는 밤늦도록 자리를 뜨지 않고 댁 안팎의 분위기를 조용히 살피셨어요. 밖에서는 굶주린 백성들의 신음소리가 들리는 듯했고 이 집의 과도한 풍요로움은 세자의 마음을 더욱 불편하게 만들었거든요. 그때였어요. 세자의 예리한 눈에 윤씨 마님의 수상한 행동이 포착되었답니다. 그녀는 자리에 앉아서도 수시로 뒤채 쪽을 곁눈질하는 것이었어요. 그녀의 시선은 찰나였지만 그 속에는 뭔가 불안함과 초조함이 담겨 있는 듯 했어요. 게다가 댁 안을 오가는 하인들의 움직임 또한 어딘가 부자연스러워 보였어요. 그들의 시선은 마치 어떤 비밀이라도 감추고 있는 듯 계속해서 집안의 광 쪽을 향했어요. 마치 광 안에 아주 중요한 혹은 숨겨야 할 무언가가 있는 것처럼 말이죠. 세자 저하의 심장은 순간 강하게 울렁거렸어요. 무엇이기에 저리도 불안해하는 것일까? 하는 의문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답니다. 이 집안의 화려함과 그 이면에 감춰진 불안감은 뭔가 중대한 진실이 집안에 숨겨져 있음을 직감하게 만들었거든요. 세자께서는 애써 태어난 표정을 유지하시며 자신의 그림자처럼 조용히 뒤에 서 있던 호위 무사에게 아주 미세한 눈짓을 보내셨어요. 무사는 세자의 눈빛을 읽자마자 고개를 살짝 끄덕이며 어둠 속으로 스며들듯 조용히 사라졌답니다. 세자는 이제 곧 모든 진실이 드러나겠구나 하고 생각하며 긴 숨을 내쉬셨어요. 세자 저하의 눈빛은 마치 깊은 밤하늘의 별처럼 이미 이 집안의 모든 숨겨진 비밀을 꿰뚫어 보고 있었어요. 그분의 시선은 어둠 속에 감춰진 모든 것을 환하게 밝히는 등불 같았죠. 긴 밤이 지나고 동쪽 하늘이 서서히 밝아오자마자 세자 저하는 윤씨, 부인과 노양반 그리고 안주인을 차례로 모두 한자리에 불러 모으셨답니다. 아침 햇살이 창호지를 통해 희미하게 스며드는 사랑채에는 마치 칼날처럼 날카로운 긴장감이 가득했어요. 공기마저 팽팽하게 얼어붙은 듯 작은 숨소리 하나도 크게 울리는 것 같았어요. 윤씨 부인은 겉으로는 애써 침착한 척 가장하고 있었지만 그녀의 붉은 저고리 소매자락 아래로 드러난 손끝은 아주 미세하게 하지만 멈출 수 없이 계속해서 떨리고 있었답니다. 심장이 쿵쿵거리는 소리가 귀청을 때리는 듯했고 식은 땀이 등줄기를 타고 주르륵 흘러내리는 것을 느꼈어요. 아니야, 들켰을 리 없어. 나는 완벽하게 숨겼다고. 그녀는 속으로 수없이 되뇌며 스스로를 다잡으려 노력했어요. 윤씨 부인, 그대에게 묻겠소. 이 집안에 숨겨진 비밀의 광이 어디에 있는지 내 어찌 그리 정확하게 알아냈을까요? 진실이란 것은 언제나 스스로 가장 적절한 때에 그 모습을 드러내는 법이요. 어둠 속에 아무리 깊이 숨겨두려 해도 결국은 빛을 찾아 나오는 것이 세상의 이치 아니겠어요? 세자 저하의 말이 차분하면서도 엄중하게 울려 퍼지기가 무섭게 문 밖에 대기하고 있던 호의
무사들이 우르르 달려왔답니다. 그들은 주저함 없이 광에 굳게 닫힌 빗장을 억지로 부수고 거친 소리를 내며 안으로 들어섰어요. 쾅 하는 굉음과 함께 낡은 나무 빗장이 산산조각 났고 철컥거리는 쇠붙이 소리가 정적을 깨뜨렸어요. 그리고 그 순간 어둠으로 가득했던 광 안쪽에서 희미하게 흐느끼던 복순이가 움츠러든 모습으로 서서히 모습을 드러냈답니다. 햇빛 한 점 들지 않던 그 좁고 차가운 공간에서 웅크리고 앉아있던 복순이의 얼굴은 온통 흙투성이었고 눈가에는 마르지 않은 눈물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어요. 그녀의 눈은 낯선 빛과 사람들의 시선에 몹시 놀란 듯 공포와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죠. 몸은 잔뜩 웅크린 채로 마치 짐승처럼 덜덜 떨고 있었어요. 끝났다. 이제 정말 끝인가 봐. 복순이는 속으로 작은 비명을 질렀답니다. 복순이의 모습이 완전히 드러나자마자 윤씨 부인의 얼굴은 마치 겨울날의 눈밭처럼 새하얗게 질려버렸어요. 그녀의 입술은 파르르 떨렸고 눈동자는 흔들림을 멈추지 못했죠. 그녀의 심장은 걷잡을 수 없이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는 것 같았답니다. 이럴 수는 없어. 절대로. 그녀의 머릿속은 혼란으로 가득 찼어요. 노양방과 안주인 역시 이 모든 상황에 대한 충격으로 말을 잇지 못하고 입을 떡 벌린 채 멍하니 서 있었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당혹감과 함께 알 수 없는 두려움이 스쳐 지나갔어요. 세자 저하께서는 그 광경을 차분하게 바라보셨어요. 그리고는 천천히 복순이에게 다가가 흙투성이가 된 그녀의 투박하지만 따뜻한 손을 지그시 살펴보셨답니다. 그 손은 거칠고 굳은 살이 박혀 있었지만 묘하게도 강인한 생명력이 느껴지는 듯했어요. 세자는 이내 시선을 광 한쪽에 놓여 있던 작은 집 바구니로 옮기셨죠. 그 바구니 안에는 복순이가 몰래 자신의 끼니를 때우기 위해 만들었던 허름한 주먹밥 하나가 조용히 놓여 있었답니다. 세자는 조심스럽게 그 주먹밥을 집어들었어요. 차가운 새벽 공기 속에서도 주먹밥에서는 따스하고 구수한 쌀밥의 냄새와 함께 묘하게도 신선한 풀, 내음이 섞인 듯한 깊고 진한 향기가 솔솔 피어났답니다. 그것은 윤씨 부인의 화려하고 번지르르한 음식에서는 결코 맡아볼 수 없었던 투박하지만 진실된 생명의 향기였어요. 마치 어미 품처럼 포근하고 고향의 흙냄새처럼 정겨운 그런 향기였죠. 세자는 주먹밥을 쥔 채 잠시 눈을 감고 그 향기를 깊이 들이마셨어요. 바로 이것이요.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요리의 혼이 담긴 음식이 아니겠어요? 이 천한 몸으로 어찌 이리도 귀하고 따뜻한 마음을 담아내셨단 말입니까? 복순, 그대의 이름이 무엇이오? 윤씨 부인, 그대의 탐욕과 기만이 이제 만천하에 모두 드러났으니 이제 그 모든 행위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치를 시간이요. 그대의 명성은 이제 더 이상 거짓으로 세워질 수 없을 것이요. 세자 저하의 엄하고 단호한 추궁의 윤씨 부인은 더 이상 버틸 힘이 남아있지 않았답니다. 그녀의 눈동자는 허망하게 공중을 헤매다가 결국 굳게 닫혔던 입술을 겨우 열었어요. 저하 소첩이 그녀의 목소리는 너무나 가늘어서 제대로 들리지 않을 정도였어요. 결국 윤씨 부인은 천천히 무릎을 꿇고는 고개를 깊이 떨구었답니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그녀의 무릎이 차가운 마루에 닿았어요. 그녀의 눈에서는 참았던 뜨거운 눈물이 봇물 터지듯 쏟아져 내렸답니다.
턱을 타고 흐르는 눈물은 치욕과 후회 그리고 좌절감으로 범벅된 맛을 냈을 거예요. 그녀의 자랑스러웠던 명성은 한순간에 산산조각, 나 무너져 내릴 위기에 처한 것이었죠. 그녀는 자신이 쌓아 올렸던 모든 것이 한낱 모래성에 불과했음을 깨달았답니다. 세자 저하의 언명에 따라 악독한 며느리 윤 씨는 결국 탐욕과 기만죄로 관노비,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어요. 세자의 냉철하고 단호한 목소리가 아직도 마당에 쩌렁쩌렁 울리는 듯한데 그 공간에는 얼어붙을 것 같은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죠. 세자의 호위 무사들이 윤 씨의 두 팔을 거칠게 붙잡았을 때 윤 씨의 얼굴에는 그제야 모든 것이 끝났음을 깨달은 듯한 새파란 공포가 스쳤어요. 그녀는 바들바들 떨면서 마치 썩은 동아줄이라도 잡으려는 듯 필사적으로 노 양반에게 손을 뻗었지만 노 양반은 차마 그녀를 똑바로 바라보지도 못하고 깊이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답니다. 그저 자신의 잘못된 선택과 어리석음이 불러온 참담한 결과에 침묵할 뿐이었죠. 한때 요리 천재라 불리며 온 조선 팔도에 이름을 떨쳤던 윤 씨의 명성은 마치 아침 이슬처럼 허무하게 사라지고 한 줌재가 되어 차가운 바람에 흩날리는 듯 했어요. 그 차가운 시선들 속에서 윤 씨는 결국 처참하게 끌려나갔고 그 광경을 지켜보던 사람들의 얼굴에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비참함과 함께 왠지 모를 후련함이 교차하는 듯 보였답니다. 억압받던 이들에게는 정의가 실현되는 순간처럼 느껴졌을 거예요. 노양반과 안주인은 그제야 가문의 잘못을 뼈저리게 뉘우치며 감히 고개조차 들지 못하고 마당 한가운데에 무릎을 꿇었어요. 그들의 늙은 어깨는 하염없이 흔들렸고 깊게 패인 주름살 위로는 주체할 수 없는 후회와 죄책감의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리고 있었죠. 차가운 마루바닥에 이마를 대고 죄인처럼 엎드린 그들의 모습은 한없이 작고 초라해 보였답니다. 고요한 마당에 안주인의 떨리는 목소리가 겨우 울려 퍼졌어요. 그 목소리는 마치 신라처럼 가늘었지만 그 안에 담긴 슬픔은 너무나도 깊었답니다. 복순아, 우리 복순아, 정말 미안하구나. 우리 부부가 죽을 죄를 지었어. 내게 무슨 면목으로 고개를 들 수 있을까? 용서해다오. 제발 용서해다오. 흠. 안주인의 사죄에 복순이 마음속에서는 지난 세월에 온갖 서름과 고통이 마치 쓰나미처럼 밀려왔어요. 억울하고 고통스러웠던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지만 한편으로는 자신에게 진심으로 사죄하는 노양반 부부의 모습에 복잡한 감정이 피어났답니다. 미움과 원망보다는 측은지심이 더 크게 느껴지는 순간이었죠. 복수는 말없이 그저 그들을 지켜보았어요. 그들의 눈에는 깊은 후회와 함께 모든 것을 깨달았다는 듯한 깨끗한 눈물이 고여 있었지만 이제야 진실을 마주한 깨끗한 눈물인 듯 보였답니다. 세자 저하께서는 그 모든 광경을 조용하고 깊은 눈빛으로 지켜보고 계셨어요. 그리고는 흑투성이 광에서 방금 나온 복순에게로 천천히 다가서셨죠. 쾌쾌한 흙먼지가 아직 채 가시지 않은 복순의 낡은 옷차림과는 극명하게 대비되게 세자의 푸른 골룡포는 어둠 속에서도 찬란하게 빛나는 듯 했어요. 마치 어둠 속의 한 줄기 빛처럼 느껴졌답니다. 세자 저하께서는 복순이 앞에 멈춰서서 잠시 복순의 굳은 살, 박힌 손을 내려다보셨어요. 그리고는 망설임 없이 그녀의 투박하고 거친 손을 직접 잡았답니다.
복순의 손은 지난 세월 장작을 패고 흙을 만지고 차가운 물에 씻겨 늘 거칠고 투박했지만 세자의 손길이 닿자마자 그 손에서는 묘하게도 따뜻하고 굳건한 생명의 기운이 느껴지는 듯했어요. 세자의 손은 비단처럼 부드러웠지만 그 손에서 전해지는 힘은 너무나도 강하고 다정했답니다. 복수는 갑작스러운 세자의 행동에 너무나도 놀라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어요. 심장이 쿵쾅거리고 얼굴은 화끈거렸지만 왠지 모를 안정감과 따뜻함이 온몸을 감싸는 듯 했답니다. 생전 처음 느껴보는 존중과 다정함이었죠. 세자 저하께서는 복순의 손을 여전히 따뜻하게 잡고서 온화하지만 단호하고 위험 있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그분의 눈빛은 복순의 가장 깊은 곳까지 꿰뚫어 보고 계셨답니다. 겉모습과 눈앞의 화려한 소문에만 현혹되어 진실을 보지 못하는 어리석음은 참으로 경계해야 할 일이에요. 그대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자신의 자리를 잃지 않고 묵묵히 본분에 충실했지요. 그대의 이 손, 비록 거칠고 투박하지만 이 손끝에서야말로 진정한 혼과 정성이 느껴지는구나. 나는 그대가 만든 음식을 맛보며 깨달았어요. 지친 백성을 위로하고 잊혀가는 이 나라의 기강을 다시금 바로 세울 수 있는 진정한 장인의 혼이 바로 이 그대의 손에서 피어나는 것을 내가 직접 보았어요. 그대의 음식에는 단지 배를 채우는 재료만이 담겨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따뜻한 마음이 담겨 있다는 것을 나는 믿어 의심치 않아요. 세자 저하의 깊은 말씀을 듣는 동안 복수는 눈물이 핑 도는 것을 겨우 참아냈어요. 자신 같은 천한 몸에게 이토록 귀한 분이 직접 손을 잡아주고 진심 어린 격려를 해줄 줄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었으니까요. 세상에 자신을 알아주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가슴이 벅차올랐답니다. 세자께서는 복순의 손을 놓지 않고 이어서 아주 중대하고 영광스러운 명을 내리셨어요. 주변 사람들은 숨죽이며 그들의 대화를 지켜보고 있었답니다. 복순아, 그대의 재능은 결코 이 외딴 고택에 갇혀 있을 것이 아니에요. 이제 그대는 궁궐로 들어와 조선의 잃어버린 식문화를 다시 복원하고 새로운 지평을 열어주었으면 해요. 그대의 손에서 만들어질 음식들이 이 나라의 미래를 밝힐 등불이 될 것이라고 나는 확신한답니다. 부디 나의 뜻을 헤아려 주시겠어요? 그대에게 이 나라의 식문화를 새롭게 정립할 중책을 맡기고 싶어요. 복수는 갑작스러운 제안의 순간 심장이 멎는 듯 했어요. 궁궐이라니 상상조차 해본 적 없는 꿈속에서나 나올 법한 곳이었죠. 화려하지만 낯설고 엄격한 궁궐의 모습이 눈앞에 아른거리는 듯 했어요. 두려움과 설렘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 가슴을 가득 채웠지만 이내 복수는 세자 저하의 깊은 뜻과 자신에게 거는 기대를 헤아렸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고개를 숙여 겸허히 세자의 뜻을 따르겠다는 의지를 보였어요. 복순의 눈빛은 비록 불안함 속에서도 강한 의지로 빛나고 있었답니다. 그녀는 이 기회가 단순히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님을 직감했어요. 그렇게 복순은 마침내 궁궐의 문을 넘어 왕실의 주방을 책임지는 전설적인 상궁이 되어 이름을 크게 떨쳤답니다. 처음에는 낯선 궁궐, 생활과 엄격한 법도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지만 그녀의 진심과 정성이 담긴 음식은 곧 궁궐,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어요. 그녀의 손에서 피어난 음식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끼니가 아니었답니다. 그것은 굶주림에 지쳐 쓰러져가는 백성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메마른 영혼의 따뜻한 위로를 전하는 밥이었어요. 잊혀진 전통의 맛을 되살리고 새로운 재료와 조리법을 끊임없이 연구하며 나아가 이 나라의 미래를 밝히는 희망의 빛이 되어 주었답니다. 복순의 음식을 맛본 이들은 모두 이것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다. 이것은 마음이다. 이것은 조선의 혼이다라고 입을 모아 칭찬했어요. 복순의 존재는 궁궐 주방의 분위기마저 바꿔놓았답니다. 스문양의 위대한 기적이라 불리며 복순의 이야기는 그 후로도 오랫동안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며 역사의 길이 남게 되었답니다. 작은 씨앗 하나가 거대한 숲을 이루듯 보잘것없는 시작에서 피어난 진심과 정성이 얼마나 큰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복순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고스란히 가르쳐 주었던 것 같아요.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제가 준비한 복순이의 위대한 기적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부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진정한 가치와 한결같은 노력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는 잔잔한 감동과 깊은 여운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이야기를 더욱 풍성하고 재미있게 만드는데 정말 큰 힘이 된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재미있는 이야기로 다시 만나 뵙기를 기대할게요. 그때까지 평안하세요.